오후 6시 30분 퇴근. 이상철은 50세다. 공장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았고 상사에게 혼나지 않았고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까? 이상철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집에 가서 갈아입을 이유가 없다. 어차피 볼 사람도 없으니까. 버스에 올랐다. 맨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12월의 하늘은 빨리 어두워진다. 오후 6시 반인데 벌써 깜깜하다. 상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2019년형 갤럭시. 액정에 금이가 있지만 쓸 수 있으니까 바꾸지 않았다. 유튜브를 켰다. 구독한 채널들을 확인했다. 시골 할아버지의 일상, 혼밥 먹방, 중고차 리뷰, 80년대 가요 모음. 상철의 취향은 단순하다. 복잡한 건 싫다.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들. 버스가 멈췄다. 상철의 정류장이다. 마트, 반갑 도시락. 버스에서 내려 5분을 걸으면 대형마트가 나온다. 상철은 마트로 향했다. 저녁 7시. 이 시간이면 도시락이 반값으로 떨어진다. 마트 입구. 자동문이 열렸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도시락 코너로 갔다. 벌써 몇 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상철처럼 반값을 기다리는 사람들. 50대 아줌마, 70대 할아버지, 20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직원이 가격표를 바꾸기 시작했다. 50% 할인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렸다. 상철은 재빨리 손을 뻗었다. 제육볶음 도시락. 원래 6,500원. 지금 3,250원. 계산대로 갔다. 3,250원입니다. 카드를 건넸다. 체크카드. 잔액은 47만원. 월급날까지 2주 남았다. 고시원 3평. 상철의 집은 고시원이다. 건물 4층. 좁은 복도를 지나 끝방. 412호. 문을 열었다. 3평. 싱글 침대, 작은 책상, 옷장 하나. 그게 전부다. 창문은 있지만 환기용일 뿐이다. 풍경은 보이지 않는다. 옆 건물 벽만 보인다. 상철은 작업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10년 된 추리닝.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공용 주방에 가기 귀찮아서 상철은 방에 작은 전자레인지를 하나 샀다. 중고로 3만원. 띵. 따뜻한 제육볶음 도시락. 상철은 책상에 앉아서 뚜껑을 열었다. 김치 조금, 단무지 조금, 제육볶음. 밥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상철은 불평하지 않았다. 3,250원에 저녁을 해결했으니까. 휴대폰을 거치대에 올렸다. 유튜브를 켰다. 시골 할아버지의 일상 새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김장하는 날입니다. 화면 속 할아버지는 밭에서 배추를 뽑고 있었다. 상철은 숟가락으로 밥을 떴다. 제육볶음을 한 점 올렸다. 입에 넣었다. 달고 짜고 매콤하다. 맛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먹을만하다. 상철은 화면을 보며 밥을 먹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산다. 아내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자식들은 도시에 있다. 나랑 비슷하네. 상철도 혼자다. 아내는 전 아내는 3년 전에 떠났다. 자식은 없다. 도시락을 다 먹었다. 상철은 쓰레기통에 플라스틱 용기를 버렸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바꿔야 하는데 귀찮다. 상철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유튜브를 끄고 포털 사이트를 켰다. 뉴스를 봤다.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 부동산 가격 급등. 노후 준비 없는 5060 세대. 상철은 뉴스를 껐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뭐 하며 사는 거지? 50세. 중소기업 공장 근무. 월급 250만원. 고시원 월세 35만원. 나머지로 밥 먹고 교통비 내고 통신비 내면. 저축? 거의 못한다. 결혼? 이혼했다. 자식? 없다. 미래? 모르겠다. 상철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토요일 오후. 상철은 공장이 쉬는 날이라 늦게까지 잤다. 오후 1시에 일어났다. 점심은 라면.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 1,800원. 오후 3시쯤 상철은 산책을 나갔다. 특별히 갈 곳은 없었다. 그냥 걷는 것이다. 한강공원까지 걸었다. 거리는 좀 멀지만 시간은 많다. 벤치에 앉아서 강을 봤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연인들, 가족들. 상철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그때 옆 벤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저기 봐. 새.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오, 그래. 갈매기네. 30대 남자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상철은 그들을 봤다.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모르겠다. 그냥 갑자기. 상철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걷기 시작했다. 그냥 걸었다. 목적지 없이. 한강공원을 벗어나 골목길로 들어섰다. 낡은 주택가였다.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때 한 집 앞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걸 봤다. 할머니. 상철은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70대로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이고, 어지러워서. 119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그냥 좀 쉬면 돼. 하지만 상철은 전화를 걸었다. 10분 후 구급차가 왔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올렸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지나가다가. 그래도 같이 가주시겠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상철은 망설였다. 자신과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는 탈수와 저혈당이었다.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네요. 혼자 사세요? 의사가 물었다. 네, 혼자 살아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족은요?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돼요. 10년 됐나? 상철은 옆에서 듣고 있었다. 10년 동안 연락이 없다니. 상철도 비슷했다. 상철에게도 어머니가 있지만 2년째 연락을 안 했다. 아니,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할머니, 퇴원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가야지 뭐.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평생 혼자 살았는걸. 상철은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의 눈에 뭔가가 보였다. 외로움? 체념? 아니면 담담함? 병원에서 나왔다. 상철은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입원하는 동안 집을 좀 정리해주기로 했다. 할머니가 열쇠를 줬다. 집은 작았다. 20평도 안 될 것 같다.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설거지는 안 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있었다. 상철은 청소를 시작했다. 왜? 모르겠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았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버렸다. 정리하면서 상철은 사진들을 봤다. 액자 속 젊은 부부. 아마 할머니와 할아버지일 것이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진은 없었다. 상철은 생각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혼자서. 3개월 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상철은 일주일에 2번 할머니 집에 들렀다. 처음엔 그냥 안부를 확인하려고.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먹었어.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하지만 점차 상철은 더 자주 갔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상철이 요리를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간단한 것. 라면에 계란 넣어주기. 김치찌개 끓여주기. 하지만 점점 복잡해졌다. 유튜브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마트에서 재료를 사고 할머니에게 해드렸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머니가 감동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상철은 알았다. 이건 별거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 없는데 할머니를 위해서는 하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상철의 삶이 바뀌었다. 여전히 공장에 다니고 여전히 고시원에 살지만 뭔가 달랐다. 퇴근 후 상철은 마트에 갔다. 하지만 이제 반값 도시락만 사지 않았다. 재료를 샀다. 고기, 야채, 양념. 그리고 할머니 집으로 갔다. 할머니, 오늘은 불고기 해드릴게요. 아이고, 맨날 이렇게 해주면 어떡해.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상철은 정말 그랬다. 좋아서 하고 있었다. 요리하는 동안 할머니는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상철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니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없어. 저 젊지 않은데요. 50살인데. 50이 뭐가 늙어. 나보다 20살이나 어린데. 할머니가 웃었다. 상철도 웃었다. 그리고 상철은 깨달았다. 나 웃고 있네. 언제 이렇게 웃어봤지? 어느 날 상철이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낯선 남자가 있었다. 40대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다. 누구세요? 상철이 물었다. 남자가 대답했다.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할머니의 아들이었다. 상철은 놀랐다. 10년 동안 연락 없던 아들이 왔다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들이 울먹였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철은 물러섰다. 이제 내가 올 필요 없겠네. 이상하게 허전했다. 다음 날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상철 씨, 올 수 있어요? 네. 할머니 집에 갔다. 아들은 없었다. 상철 씨, 앉아요.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어제 아들이 왔는데 미안하지만 계속 와줄 수 있어요? 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올 거래요. 그것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상철 씨는 일주일에 2번 와줬잖아요. 할머니가 상철의 손을 잡았다. 나는 상철 씨가 더 좋아요. 핏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상철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울었다. 50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더 좋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 1년 후 상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여전히 공장에 다니고 여전히 고시원에 살지만 퇴근 후 상철은 할머니 집으로 간다. 저녁을 함께 먹는다. 유튜브를 함께 본다.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상철은 깨달았다. 행복은 큰 것에서 오지 않는다. 연봉, 직급, 집, 차. 그런 것들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온다. 누군가에게 밥해주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2년 후 할머니가 상철에게 제안했다. 상철 씨, 우리 밥집 하나 할까요? 네. 나 요리 좀 할 줄 알거든. 상철 씨도 이제 제법 하잖아요. 우리 작은 밥집 하나 차려요. 돈이 없는데요. 나한테 돈 좀 있어.
이 집 팔면 3억은 나올 거야. 작은 가게 하나 내기 충분해. 상철은 망설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덧붙였다. 상철 씨, 신살인데 언제까지 공장 다닐 거예요? 우리 함께 해봐요. 상철은 대답했다. 해봅시다. 6개월 후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다. 할머니네 밥상. 메뉴는 단순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다 집에서 먹는 그런 음식들. 가격도 저렴했다. 7,000원. 처음엔 손님이 없었다. 하지만 소문이 났다. 거기 진짜 집밥 맛이에요. 할머니랑 아저씨가 정성껏 해주시더라. 가격도 싸고 양도 많아요. 한 달 후 점심시간엔 웨이팅이 생겼다. 상철은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가슴이 뿌듯했다. 2년 후 새로운 만남. 식당은 안정됐다. 월 수입은 500만 원 정도. 할머니와 반씩 나눠서 각각 250만 원. 공장 다닐 때랑 똑같다. 하지만 기분이 완전히 달랐다. 어느 날 한 여성 손님이 자주 오기 시작했다. 45세쯤 돼 보이는 여성. 혼자 왔다.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가 우리 엄마 맛이에요. 여성이 말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혹시 요리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해보고 싶어서요. 상철은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여성은 주말마다 식당에 왔다. 요리를 배웠다. 그리고 상철과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저도요. 같네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웠죠. 하지만 이제는 덜해요.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졌다. 3년이 지났다. 이상철은 53세가 됐다. 작은 식당 운영. 할머니와 함께. 그리고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고시원은 나왔다.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보증금 2천, 월세 50. 저축도 조금씩 하고 있다. 재혼? 아직 모르겠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건 상철은 이제 행복하다는 것. 반값 도시락을 먹으며 유튜브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남자. 이제는 직접 요리하고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 극적인 변화였을까?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극적이진 않다. 여전히 작은 식당 주인일 뿐이다. 하지만 상철에게는 이것이 기적이었다. 토요일 저녁. 할머니네 밥상은 손님들로 가득했다. 상철은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밥을 퍼고 있었다. 여자친구는 서빙을 하고 있었다. 사장님, 여기 제육볶음 추가요. 네. 바쁘지만 행복했다. 상철은 문득 생각했다. 3년 전에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조금만 버텨.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와. 인생의 반전은 드라마처럼 오지 않는다. 로또 당첨, 승진, 재혼. 그런 큰 곳에서 오지 않는다. 반전은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느새 인생이 바뀌어 있다. 이상철은 그것을 증명했다. 50세, 이혼남, 반갑 도시락. 그랬던 남자가 이제는 작은 식당 주인, 할머니의 동료, 누군가의 연인. 극적인 변화다. 하지만 그 시작은 작았다. 단지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준 것. 그것뿐이었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더라.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